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다. 한 번쯤 들어본 문장이시죠? 역사학자 에드워드 헬리카가 한 말인데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먼 미래, 오늘은 어떤 역사로 기억될까요? 한상 가득 차려진 역사를 맛보면서 오늘을 생각해보는 코너 역사 맛집 역사 셰프 신일고 김준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요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훗날 역사책에서는 또 어떻게 기록될지. 보통 이 전염병은 역사책에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 변화가 굉장히 급감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사회가 많이 변했고요. 네. 또 이 병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 모습이 굉장히 또 많이 달라집니다. 네. 네, 그래서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이런 예전에 있었던 그런 전염병과 함께 한 장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뭐 사스, 메르스, 네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신종 코로나 이렇게 해서 역사책을 또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요즘 이제 학교도 좀 개학을 연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얘기로 좀 분주할 것 같아요. 분위기는 네. 어떤가요? 일단 개학 연기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고요. 이 얘기가 요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졸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2월. 네. 그랬을 때 졸업식을 할 때 그 외부 사람들을 이제 들어오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병원에서도 병문안 다 금지하고 네네네. 이제 뭐 보호자 대기실 이런 것도 폐쇄하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졸업은 또 축하하는 일이니까 많은 그러니까요. 분들이 꽃 써들고 이렇게 사진 찍으러 오시는데 네. 아이 참 그거를 무조건 맞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다고 안 맞기도 또 걱정되고 이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는 또 공간이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요. 네. 여러 또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어떤 역사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이게 전염성이 강한 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전염성이 강한 병들이 있었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하나하나 대처해 나갔는가 요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조선시대도 당연히 전염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역병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네, 떠올랐는데 근데 그 당시에 뭐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거가 지금처럼 잘 돼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한 번 돌면은 진짜 속수무책이지 않았을까요? 일단 역병이란 말 자체를 보면 역이라는 게 네. 역신을 의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것이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신에 의한 저주? 약간 이런 개념이 강한 거죠. 네. 그럼 그러다 보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이 노하지 않도록 무사히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거나 기도를 하거나 약간 무슨 부적 같은 걸 붙이거나 뭐 이런 것이 민간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는 클 수밖에 없고요. 네. 실록만 하더라도 이게 워낙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실록에도 이 역병에 의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뭐 광해군 일기에 있어서도 이제 뭐 함경 감사가 역병 상황을 보고를 하는데 이 역병이 번진 후로 무려 2,900여 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영조실록에서도 뭐 역병이 치성하여 금산 등 21개 고을의 사망자가 949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고아가 되거나 과부가 된 사람들한테 이제 먹을 것을 나눠주고 치료제를 빨리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힘쓰지 않는 관리들을 처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뭐 국가에서도 그걸 진압하려고 많은 노력을 쏟긴 쏟았었죠. 네. 그런 거 보면 또 지금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네네. 일단 역사 속 전염병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역병이란 단어와 함께 호환마마
네. 요 단어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호환마마를 떠올리는 사람들은요. 네. 아마 비디오 테이프 세대가 아닐까 옛날 라는 생각을 사람인가요? 해봅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 처음에 비디오 볼 때 나오는 그 호환마나 그걸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 경고 문구로 나왔었죠. 맞아요.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네. 그 호환은 보통은 이제 호랑이가 잡아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호랑이가 뛰어나오는 그 그림과 함께 나왔었고요. 네. 마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상감 마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극존칭의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역병신이 오면 네. 걸리는 건데 역병신이 왔을 때 마마 오셨습니까? 제발 그냥 지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게 존대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제 높여서 부르기 시작을 하는 네 그래서 호칭이 돼서 요 마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선시대 때 질병 중에서는 이제 천연두를 뜻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뭔가 그런 심리적인 게 담겨서서 호환 마마라는 마마가 붙은 건데, 네. 재밌는, 네,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여태까지 몰랐네요. 그쵸? 그러면요, 지금 천연두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돌게 됐을까요? 요 천연두가 이제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다라고 할까요? 전염되기 시작한 게 이제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재미난 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역병신이 옮기는 거기 때문에 무당들이 이제 구슬하고 그러면서 몰아내는 것을 이제 많이 실시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무당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호구마마. 이 호구가 이제 역병신을 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호구마마가 중국 땅 의주, 평양, 서울, 우리 집, 우리 아이에게 오셨다면 가시는 길은 거꾸로 우리 아이, 우리 집, 서울, 평양, 의주, 중국 땅이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노랫말에. 가사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두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북쪽 지방을 통해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것을 좀 암시하는 노래 구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노랫말이 있냐면 아울러 배를 타고 오신 호구마마님에게는 집으로 만든 배를 대령하고 말을 타고 오신 마마님은 쌀이대로 만든 말을 대령하여 올린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육로로도 오고 이제 혹은 바다로도 이제 왔다라는 것을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이 노랫말이 되겠습니다. 뭐 배를 타고 왔다는 거는 뭐 일본 쪽에서 왔다는 얘기일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서해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 쪽도 근로 교육을 하니까요. 뭐 내륙은 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중국 대륙 쪽에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다. 뭐 네네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뭐 또 이 얘기 듣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중국에서 전염병이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대륙이 넓기도 하고 이제 교류가 더 많았고 이렇다 보니까 그쵸. 가까운 이웃 나라라서 유입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중국 역시 다른 나라에서 왜냐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대륙이 네. 유입된 그런 병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요? 사실 중국이 아시아의 허브였죠. 모든 네. 게 이제 중국과 교육을 통해서 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도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고 중국에서 나오고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또 전염병이 뭐가 있었냐면 이 조선 후기 19세기 때 유행했던 전염병이 바로 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괴질이요? 네. 이 괴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뜻은 괴이한 질병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의 증상과는 다르게 뭔가 좀 독특한 증상이 일어난다. 라는 뜻에서 이제 괴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늘날 병명으로서는 이제 콜레라가 됩니다. 네, 이 콜레라가 이제 중국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통해가지고 일본으로 전파되는 게 이제 19세기 말에 나오게 되거든요. 네. 이 호열자라고도 불렀었어요. 네. 호열자. 요게 콜레라의 음차 해가지고 한자로 쓰다 보니까 호열날 이러다가 날자와 자자가 이제 비슷해가지고 호열자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콜레라인데 이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콜레라는 처음엔 인도 그 벵골 지역의 풍토병이었어요. 네. 네, 인도 그 오른쪽 북쪽 그쪽 지역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중국 쪽으로 왔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교역로가 북쪽 이 평안도 이쪽으로 거쳐가지고 서울로 들어오다 보니까 기록에 봐도
콜레라가 제일 먼저 창궐한 쪽이 이제 평안도 쪽이에요. 음. 거기서부터 이제 보면 사람이 10일 동안 자그마치 1천여 명이나 이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들어오면서 네. 삽시간에 이제 제주도 지역까지 이제 쫙 퍼진 이제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본까지. 네. 이렇게 병이 전파되고 정말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신이 노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으니까 두려움이 진짜 컸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불안감도 크고 왠지 좀 아수라장이 됐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 전염병 뭐 어떻게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피하려고 했을까요? 일단 이 전염병이 딱 돌기 시작을 하면 국가에서도 이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랬을 때 국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다 동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도 역병이 돌았을 때 이제 보고서를 올리겠죠. 그랬을 때 이제 재미난 기록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세종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종 지나면서 이제 관직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선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역병이 이제 황해도 지역에 돌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단군 사당이 없었는데 요것을 옮기면서부터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단군 사당을 평양에 옮긴 뒤에 괴이한 기운이 뭉치어 마치 귀신 모양 같은 것이 있어 밤에 다니며 검은 기운이 진을 이루고 행동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로 역병을 퍼진 걸 보니 이 단군 사당을 다시 복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또 상소를 올리는 기록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뭔가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어떤 그쵸. 뭐 신, 마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원인을 또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비슷한 증세의 그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창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콜레라면 콜레라, 네네. 홍역이면 홍역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이번 전염병이 지난번에 나타났던 이거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예방책이랄까요? 아니면은 어떤 치료제 뭐 이런 것도 좀 강구됐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가요? 좀 실질적인 치료법들이 이제 강구가 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의사들도 있으니까요. 이제 네. 연구를 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세종 때에 전염병이 돌면 각 지역에다가 이렇게 대비를 해라라고 하는 이제 나름의 이제 민간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국가에 제시한 그런 게 뭐랄까요? 행동 지침서?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달 보름달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를 잘게 썰어 물을 끓여 목욕한다. 네, 요게 있고요. 두 번째, 매일 이른 아침에 세수하고 참기름을 코 안에 바르고 누울 때도 바른다. 참기름이요? 네, 참기름. 뭔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네. 네, 요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뭔가 이렇게 대비하기 어려운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종이 심지를 말아서 콧구멍에 넣어가지고 재채기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재채기를 오히려 마스크로 막으라 그러는데 네. 몸에 들어온 걸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빨리 나쁜 재채기를 기운을? 시키는 네. 네, 요런 것이 이제 국가에서 적극 권장해놓은 방법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있어요. 벽온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중종 때 의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치료법들을 이제 만든 건데요. 요것도 이제 전국에 널리 퍼뜨려가지고 많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동서활인서라고 네. 여기서 이제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 이제 진료해주고 치료해주고 뭐 요런 이제 기구가 존재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나왔었던 이 콜레라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이 조선시대 때 이 콜레라가 어떻게 옮아지느냐 기록을 보니까 당시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코로 병의 증기를 냄새 맡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사실 콜레라는 그 물이거든요. 네. 물인데 이제 그걸 잘 몰랐었던 거죠. 그리고 역병이다 보니까 이게 쥐가 물어서 생긴 병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콜레라를 그 당시에는 뭐 쥐통 혹은 쥐병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래서 이 쥐는 누구를 무서워하죠?
뭐 고양이를 고양이죠. 무서워하죠. 네. 그래서 부적을 만드는데 이제 고양이를 그려넣는 부적을 아하. 만들어서 콜레라를 이제 못 오게 하는 네. 뭐 이런 이제 방법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황소 머리를 내서 이제 역신을 이제 쫓아내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방법으로 있었었죠. 지금 뭐 대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예방법 네. 혹은 치료법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전염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분석했는지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 콜레라는 지금도 있는 병입니다. 맞아요. 역사가 네. 정말 오래된 전염병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제대로 된 정보도 없고 분석도 없었기 때문에 더 무서웠고 공포가 심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죽어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기록이 하나 있는데 이 프랑스 신부로 1845년 우리나라에 온 이제 신부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콜레라와 이런 거 관련돼서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야기를 할 때면 벌벌 떤다. 어디를 가나 죽음이요. 약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가정이든지 초상이 나고 시체가 있으며 가끔 행길에 송장이 질비한 경우도 있었다. 지나가는 길에 옆에 그냥 시체들이 막 놓여있고 끔찍하네요. 제대로 장사도 못 치러진 그런 모습들을 이제 19세기면 얼마 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많이 성행했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이야 뭐 치료약이 많이 개발되고 예방 뭐 주사나 약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이유가 아직 백신이 없고 그렇죠. 뚜렷한 감염 경로나 뭔가 치료법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보니까 다들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염병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저도 방송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킬 것. 중요하죠. 네,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오늘 조선시대 얘기를 했는데 그리 뭐 옛날 얘기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네. 조선시대 때도 이 역병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인 노력이 들어갔고 오늘날에도 이제 국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또한 이제 민간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예방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비슷한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런 역병이 돌 때에는 분노가 오거든요. 불안과 분노, 죽은 네. 거에 대한 분노도 있고요. 예전에 이제 흑사병 있죠. 네, 전 유럽을 패스트. 공포에 떨게 했었던 그때 그림을 보면 역시나 이제 역신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그것 동서나 다 비슷하죠. 그리고 그때 흑사병의 원인으로 뭘 지목을 했었냐면 유대인들을 지목하게 돼요. 네.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이제 오염시켜가지고 네, 이 병이 독을 이제 탔다. 이렇게 전염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유대인 학살과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불안과 공포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누구한테든 투영을 해가지고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인간의 욕구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것은 이제 역사가 지나고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역사로 기록이 되고 반성해야 될 걸로 남는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누구 때문이다 이런 이제 혐오 요런 것보다는 좀 더 좀 철저하게 이 질병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게 지혜롭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한구님께서 코로나 마마 산책 나가시면 오른 줄 알아요. 그리고 최구병님은 저는 호갱신이 매일 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3482 정지사님 유익한 역사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메시지 주셨는데요. 오늘은요 조선시대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신일고등학교 김준호 역사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